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어제 석가탄신일 하루 쉬고요. 이제 수요일이 됐는데요. 지난 새벽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단독 정상회담을 포함한 정상 간의 대화에 굉장히 큰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이 됐죠. 과연 6월 12일로 예정이 돼 있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의 일단을 우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조금 헷갈리는 그런 언급들이 교차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들도 개장 초에 남북 경협 관련주들에 대한 매물이 나오는 거 보면서 사실은 좀 부정적인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닌가 싶다가도 10시 전후로 해서 다시 회복세를 보이는 것들 보면서 정말 투자 심리라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투자 전략가 또 시장 전문가를 모셔서 어제 관전기 오늘 새벽에 있었던 정상회담의 어떤 힌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의 투자와 이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서상영 연구위원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워낙에 새벽에 잠을 설치는 분이시잖아요. 미국 시장은 일단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미국 시장 중에 그 한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장 하고 나서 이제 곧바로 시작이 그렇죠. 됐고요. 예. 그다음에 끝나기 직전에 끝났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이제 그 관련돼서 또 기자들이 또 막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예.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뭐 열릴지 안 열릴지 그건 모른다. 예.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또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다음번에는 또 열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 여지를 또 열어놨고 특히 이제 비핵화 관련돼서는 일괄 타결해야 된다. 이런 예. 식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증시는 보면 그 딱 내용 나오고 나서 살짝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폭을 좀 축소하고 말았고요. 예. 오히려 그거보다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관련된 발언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예.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에 대해서 난 만족하지 못한다. 예. 이 말을 하면서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그때 하락 전환했고 쭉 흘러내렸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게 좀 있죠. 장 막판에 확 밀렸어요. 예. 근데 뭐 해외 언론이나 우리나라 언론들도 마찬가지지만 그와 관련돼서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예. 그 한 발언 때문에 영향을 뭐 받았다. 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빠졌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 시점은 아니었고요. 예. 하락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은 언제였냐면 국제유가 자체가 예. 좀 하락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 없이 상승 출발했다가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전환했고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에너지 업종이 쫙 밀렸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뭐 낙폭을 좀 확대하는 그런 경향이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그 결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매물 아하. 플러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좀 부각이 됐던 예. 그런 영향에 의해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온통 이제 관심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예정대로 만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힌트를 오늘 새벽에 끝난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얻어보려고 했던 건데 힌트를 쉽게 안 주네요. 이쪽을 보면 안 될 것 같고 이쪽을 보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아주 묘하게 흘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체로 처음으로 연기 가능성, 취소 가능성이 트럼프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도하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대부분 거기에 방점을 두고 보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개장 초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얼어붙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건데 우리 서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일단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장 시작하고 나서 이게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나온 발언에 의해서 이제 그런 예. 내용이 나온 건데 예. 일단 한미 정상회담 도중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예.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율 뭐 예.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고 예. 일단 결국은 이제 미국장 막판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좀 했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비핵화 관련돼서 일괄 타결할 것이다. 예. 라고 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리적으로는 힘들 거다. 일괄 타결이 예. 예. 그러면서
뭐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겠다 뭐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일괄 타결이 안 될 거라는 것들을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예. 미국에서도 그걸 인정했다는 뜻은 뭐냐면 예. 달리 해석하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돼서 일괄 타결보다는 단기적 그 타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곧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더 초점을 맞춰야 될 예.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상회담에 관련돼서 이번에 열릴 거다 예. 이런 발표를 했었고 예. 거기다 중요한 게 좀 있었어요. 그 예. 뒤에 예. 이게 그것만 있었으면 뭐 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거는 희망사항일 보는데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내용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65년 만에 한국 전쟁이 끝날 수 있다. 예. 즉 뭐냐면 종전 협정에 관련돼서 언급을 했다는 뜻이겠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예. 두 번째는 뭐냐면 항구적인 평화. 예. 이거는 이제 평화협정 관련돼서 예. 또 논의가 또 됐다는 뜻이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북미 수교 관련돼서 또 언급을 했어요. 예. 즉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예. 아직 종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와 관련된 거 거기다가 북한과 미국과의 수교 예. 거기다가 미국과 그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예.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계속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내에서 논의가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무 근거 없이 그런 굵직굵직한 그 단어들을 쓸 수가 없죠. 그 백악관 근처에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는 자체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북미 예. 정상회담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조율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와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 예. 기자회견에서 예. 아주 스마트하고 최고고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했었어요. 아니 한국 대통령이라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내용을 했다는 뜻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어느 정도 이 북미 예.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 결국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각으로 한 10시 좀 못 돼가지고 북한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 기자들에 대해서 그렇죠. 예, 예. 들어오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야, 저 북핵 시설 이제 폐기하는 폐기하는데 거에 대해서. 참관단으로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 기자들을 안 부르고 그걸 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면 네. 정말 뭔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근데 여하튼 이제 받아준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동안의 기싸움에 어느 정도까지는 뭐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받는 거라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시점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나온 조치이기 네네. 때문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라든지 해외 언론들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한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연기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초점을 맞췄지만 그 한미 정상회담 마감 후에 예. 나타났던 기자회견 그 다음에 북한의 행동들을 놓고 보면 예.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예. 그와 관련돼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 종전협정이라든지 평화협정 거기다가 북미 수교 관련된 코멘트들이 예. 계속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다라는 예. 게 시장 일부에서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언론에서 이런 이제 보도들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정상회담이 기존에 30분 정도 했어야 되는데 10분 정도 줄었다. 이게 이걸만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영접도 좀 소홀한 것 같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면 우리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인상을 갖고 이제 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물론 저 그 회담에 직접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구구절절히 쭉 얘기를 하고 뭐 의전을 갖추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회담의 이 시간적인 길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치 않죠. 그냥 탁탁탁탁 진행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할 얘기, 들을 얘기가 다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너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본질이 아닌 어떤 기사라든지 그런 뉘앙스에 대해서 너무 크게 흔들릴 필요까지는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뭐 북한에 관련된 언론들의 그 보도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많이 보지만 예. 북한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년사예요. 예. 1월 1일 날 발표되는 신년사 같은 경우는 예. 북한의 모든 그러니까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올해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예. 신년사와 관련돼서는 우리는 이제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는
그 내용만 이제 중점적으로 봤었는데 예. 사실은 2017년도에 이미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북한에서는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2018년도에는 핵실험 같은 것들을 안 할 것이다. 예. 그리고 예전에 이제 신년사와 다르게 경제 발전에 관련돼서는 어마어마하게 그 길이 자체가 뭐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예전에 없던 일이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경제 발전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예. 이와 관련돼서 지난 4월 11일 날입니다. 예. 4월 11일 날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북한에서 두 번째로 이제 총집중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 이게 총집중이라는 건 뭐냐면 예. 북한의 모든 그 자산과 자원 모든 것들을 집중을 해서 예. 그 경제 발전을 할 거다. 예.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게 1954년도 한국 전쟁 직후에 이제 발표한 거 말고 이게 처음입니까? 두 번째거든요. 예. 아. 그 말은 뭐냐면 북한은 지금 현재 뭐 핵이고 뭐고 다 떠나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이겠죠. 예. 예, 그 말은 북미 정상회담을 깨서 이게 북한에서 먼저 깨가지고 이걸 뭐 다시 이제 뭐 제재를 좀 더 확대 이런 거보다는 예. 좀 더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양보 받을 건 확실히 양보받고 그렇죠. 싶다는 의사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예. 것들을 좀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북한에서의 흐름 자체는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 그게 예.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대북 예. 관련주들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북한 핵의 아주 원샷 원킬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냥 그 예를 볼턴 그 보좌관이죠. 네네. 외교안보 보좌관이 얘기하듯이 한 칼에 그 북한의 핵을 전면적으로 다 폐기하고 불가역적인 상태까지 만들어야 되고 그 외에도 화학무기라든지 같은 대량 살상 무기 자체도 핵과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 요 노선, 요 발언에서는 상당히 후퇴한 듯한 발언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우리 안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라는 안다는 뉘앙스로 얘기 나왔다는 거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도 조금은 이렇게 여지를 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기 때문에 사실 주목해야 될 언급은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들어요? 이게 그동안 계속적으로 문제 삼았던 게 이제 볼턴의 발언들이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원샷 그러니까 한꺼번에 비핵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내용 물리적으로 힘든 건 안다.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는다는 걸 예.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여지를 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미국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양보할 건 양보하고 예. 서로 간에 이번에는 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좀 이제 시장 자체를 좀 예. 평화적으로 좀 만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시진핑의 역할에 대해서도 약간 경고성 발언이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 다롄에서 북중 간 정상회담이 예정이 없던 게 갑작스럽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통보하지 않았다. 이게 불쾌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진핑이 무언가 힘을 작용시켜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오자마자 그 한미 연합 공군 군사 훈련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예정돼 있던 회담도 취소를 하고 분위기가 싹 싸늘해진 건데 시진핑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미중 간의 이 무역 분쟁 뭐 잘 해결될 듯한데 너무 나서서 이 판을 깨면은 당신도 영향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일침을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얘기는 나는 김정은을 만나서 무언가 결론을 잘 내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이제 그걸 좀 좋게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중국 시진핑 주석에 관련돼서는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북한을 너무 이제 뒤에서 예. 뭐 자극하지 마라. 자유지휘하라. 예. 그러면서도 이제 또 그거 가지고 또 큰일 날까봐 예. 시진핑 주석은 나의 친구야. 뭐 이런 식으로 발언했잖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트럼프의 협상은 계속적으로 주고받고 하면서도 예. 계속 길게 끌고 가면서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언급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군사적으로도 문제가 좀 심각해요. 이게 예. 뭐냐면 낮은 선봉 지역 같은 경우는 예. 예, 중국이 동해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막혀 있는 상황인데 예. 낮은 선봉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이 예. 그쪽을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 중국 입장에서는 태평양으로 가는 이제 해군 예. 쪽으로 해서 태평양 쪽으로 가는 거는 우리 제주, 뭐 필리핀, 대만 쪽으로 해서 다 막혀 있잖아요. 예. 동해 쪽으로 나가려고 하려면 일단 육지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일단 낮은 선봉 지역에 이제 군사항을 만들려고 하는 예.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자극적으로 이 부분 계속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제 대북 관련돼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예. 그와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언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중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손을 하나 발 하나 얹혀놔야 되는 그런 그렇죠. 흐름은 좀 보일 수밖에 예, 없다고 보시면 그래서 될 것 이제 같아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도 어쩌면 북한의 입장보다도 중국의 입장이 더 강경하게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북한 당국자들의 입을 통해서 남한과 대한민국과 미국에 전달이 되고 있는 그 와중에서 이제 한미 정상 간의 이제 회담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여지도 다 남긴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건 현실적인 포지션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건설주라든지 아니면 전력 관련이라든지 토목 관련이라든지 또 이 농업 관련해서 뭐 이 지원에 관련된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 이거 언젠간 내가 한번 사야 될 텐데 라고 지금 시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건 그 대북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수급에 의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이게 매출이 생기려면 몇 년 그렇죠. 걸리거든요. 예. 몇 년 걸리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수급적인 거에 의해서 올라가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빠지고 막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예. 대체적으로 물론 이제 대북 관련해서 어느 정도 경협이 진행되고 한다 하더라도 예. 이 흐름은 몇 년에 걸치는 흐름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어차피 방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했던 이제 평화협정, 북미 수교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그 관련주들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 가지고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 단기 매매에 좀 치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기. 네, 왜 그러냐면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예. 이게 매출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향후에 몇 년 후의 흐름을 가지고 뭐 지금 주가에 반영을 됐다라고 본다라면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욕구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음. 예, 그런 흐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근데 단기적으로 이 대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말씀은 너무 급하게 오르면 팔고 이게 또 어떤 그 회담이라든지 어떤 멘트 때문에 코멘트 때문에 빠지면 사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쉽지가 않죠. 아유 투자 심리라는 게요. 나쁜 뉴스가 나오면 팔고 싶고 좋은 뉴스가 나오면 따라 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그 컨트롤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예. 것들을 확신을 가지시는 분들에 한해서 만약에 그런 뉴스가 나와서 빠지면 하루나 좀 사고 좀 더 빠지면 다시 사고 뭐 이런 예.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제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야죠. 왜 그러냐면 북미 정상회담이 그 연기가 되거나 만약에 예. 취소가 돼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북한 제재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불거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말은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수 굉장히 있다는 커진다. 뜻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가능성 두 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6월 12일 날 회담이 열리는 가능성과 이게 그 전에 뭐 당일날 캐슬되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와야 되는 시간도 있고 회담의 준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한 열흘 안쪽에는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이제 한 열흘 전 앞두고 6월 2일이나 뭐 이 정도까지는 결정이 난다고 보고 그게 사실 한 열흘 남았거든요. 열흘 동안에 된다고 판단하시는 분, 안 된다고 판단하시는 분이 있다면 된다는 쪽에서는 빠지면 좀 사야 되고 안 된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거꾸로 반대죠. 어떻게 돼요? 안 된다고 하시는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뭐 안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이런 그리고 분들은 이제 하반기 때의 흐름으로 넘어가셔야죠. 일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예. 일단 취소가 된다라면 변동성은 좀 크게 키울 가능성이 높지만 예. 그게 전면전으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걸 빌미로 해서 조정이 온다라면 저가 매수에 가담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 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서상영 의원께서 보시기에 6월 12일 날 회담이 열리냐 안 열리냐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서상영 의원도 모르실 것 같아서.
만약에 열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열리기로 딱 결정이 되는 순간에 대북 관련주의 주가 상승과 이게 실패로 돌아갔을 때 대북 관련주의 하락 어떤 게 더 클까요? 하락이 더 크겠죠. 왜냐하면 투자 심리에서는 악재성 재료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향들을 보이기 결정이 때문이죠. 된다는 건 이미 그렇게 생각했던 거니까 추가적인 상승폭은 제한적인데 그렇죠. 만약에 이게 실패로 돌아가는 게 결정이 되는 순간은 지금까지 올랐던 걸 다 반납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 이상도 될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외의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모든 주식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큰 테마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실패로 돌아갔을 때 후폭풍이 예정대로 열렸을 때의 어떤 호재로 작용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가져가시더라도 전체를 다 이쪽에 갖고 가신다거나 아니면 한두 종목으로 해서 이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그 집중 매매를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 주시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때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뭐 그 되든 안 되든 조정을 보인다라면 하반기 때의 흐름 그러니까 하반기 때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경기가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예. 수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가능성이 좀 높고 예. 거기다가 국제유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승세를 좀 계속적으로 유지를 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은 좀 높아지는 그런 경향. 예. 그런 경향을 보일 때 나타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로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업종들 스타일별로도 좀 있고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중국의 관광객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그렇죠. 과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수주 같은 경우가 중국 관련 내수주가 작년에 되게 엄청나게 나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그게 좀 더 개선이 된다라면 예. 올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관련돼 가지고 중국 내수 관련주들이 상승폭이 좀 더 클 수도 있다. 거기다가 뭐 최근 들어서 미국의 러셀 20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글로벌 전체 흐름 자체가 중소형주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예. 그 말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관련된 마찬가지다. 중소형주라든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반기 만약에 6월 12일 즈음을 해서 뭐 그 부분제가 이제 좀 부각이 되면서 조정을 보인다라면 우리나라 관련돼서 이제 IT 부품 소재 장비 업종 같은 그 중소형주 거기다가 이제 중국 내수 관련주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에 가담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모든 투자가 그렇지만요. 무리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특별히 대북 관련 경협 관련주를 선택하실 때도 펀더멘탈은 무조건 챙기시고요. 혹은 실적이 전분기나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개선되고 있는 주식 중에 비교적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종목을 갖고 계신다면 만약의 경우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결렬되거나 혹은 연기된다 하더라도 그 후폭풍을 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여러분의 투자에 초점을 좀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의 서상영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전화를 말씀 드리시고요. 후반부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